안녕하세요. 정랄의 정세현 한의사입니다. 세계적으로요, 약 4천여 종의 식초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선 뭐 집에서 예전에 감식초 담가 먹었다고 하면은 일본에는요, 현미로 만든 흑초가 유명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과식초 유명하죠. 그리고 이태리, 프랑스에서는 포도로 식초를 많이 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이태리 레스토랑 가면 이 간장 종지 같은 데 나오는 이 검정색 물, 이게 바로 포도 식초예요. 빵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발사믹 식초라고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포도를 가지고 와인으로 발효시킨 다음에 이걸 다시 식초로 발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빚어놓은 막걸리, 이게 오래되면은 초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식초는요, 단순히 신맛 나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유익한 작용을 가진 사과, 현미, 포도, 오디 이런 자연의 재료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술이 되고요. 여기에 살아있는 초산균이 2차 발효를 하면서 식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발효의 절정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산균이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초산균도 사람에게 굉장히 이로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식초를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요즘 사실 이제 시중에서는 이런 천연식초 말고도 뭐 주정식초라든지 합성식초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벨에는 현미식초, 사과식초 이렇게 쓰여 있고 또 밑에는 발효식초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과나 현미 그 원물로부터 만들어진 식초가 아니라 술로 발효하는 그 앞단의 과정을 딱 생략하고 애초부터 그냥 주정에다가 사과 당화액 그리고 현미 당화액을 넣은 다음에 초산균을 넣어서 속성 발효시킨 것이 바로 주정식초입니다. 원료 포기를 보면은요, 뒤집어서 여러분이 거기에 주정이 주 원료임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첨가물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석유를 추출해서 만든 빙초산을 희석해서 빙초산 합성식초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놀라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냥 무심코 사 먹는 단무지, 치킨무, 그리고 피클, 심지어는 오징어채도 원료 표기명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빙초산 합성식초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막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천연 식초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식초를 구입하실 때는 꼭 라벨을 확인을 하시고요. 보시고 이 주정과 그리고 이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식초를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뭐 재료도 그렇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식초만 제대로 먹어도 워낙에 아세트산, 비타민, 뭐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값비싼 비타민 영양제를 따로 구입해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건강한 식초를 구입하셨다면 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평상시에 먹는 그 각종 음식, 샐러드, 뭐 우유 이런 것들에 식초를 초쳐서 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로 식초를 복용하실 경우에는 식초수를 만들어서 드시는데 한 15에서 한 30ml의 식초를 물 10배 정도로 희석해서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복에 식초를 먹는 것을 피하면서 하루 식초 복용량을 섭취량을 60ml 이하로 제한해 주세요. 더불어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면 식초를 먹으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구강이나 식도에 궤양 같은 거 있으신 분들한테는 식초 건강법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초수를 계속 먹다 보면은 대변이 몰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변하는 횟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그때도 식초의 복용량을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식초를 먹다 보면 이제 치아가 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드시고 난 다음에는 양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과잉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뭐 저칼륨 혈증 이런 것들에 빠지면서 다리 혹시 쥐가 난다거나 딸꾹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음식도 과잉 섭취는 오히려 안 먹는 이만 못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